오늘은 글루타치온의 제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5가지 제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원형, 아세틸기 부착형, SR 서방형, 리포조말형, 설화적형. 가장 먼저 살펴볼 글루타치온은 환영형 글루타치온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어디서든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이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흡수 기술과 계량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은 우리들은 이 일반적인 제품보다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시작을 합니다. 압도적인 가성비로 드시기에 괜찮습니다만 다른 제품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안 좋은 제품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셔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서 다뤄보겠습니다. 환영형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제품들을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먼저 글루타치온의 원료사를 굳이 강조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크게 내세울 것은 없는 제품들입니다. 두 번째로 환영형 제품들 중에서도 글루타치온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원료업체에서 그 원료를 받아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원료들은 순도와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어사의 경우 세트리아라는 곳에서 원료를 받고 있으며, 세트리아 원료사가 강조하는 것은 안전하고 정확한 원료를 사용한다는 것과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로우사의 경우 옵티탁이라는 원료사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원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흡수율과 대략적인 홍보 수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영형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다른 제품들과 비교가 될 텐데 궁금증을 해결하고 갑시다. 그럼 환영형은 기본 형태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니 이건 쓰레기 제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에바치온과 같은 일반 의약품도 흡수율이 다른 흡수 기술을 가진 것보다는 안 좋으니 안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글루타치온은 3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라이펩티드로 흡수가 어느 정도 되지만 1개짜리 아미노산이 흡수율이 가장 좋고 2개 붙은 다이펩티드, 3개 트라이펩티드 이런 식으로 될수록 흡수율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작아야지 통과하기 쉬우니까요.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꼭 흡수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루타치온, 그 온전한 형태로 흡수가 되는 비율은 당연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녀석이 분해가 돼서 나오는 형태를 보면 3가지가 다 분해가 된다면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리신 이 3가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될 것이고, 한 번만 분해가 돼서 다이펩티드가 된다면 글루타메이트와 시스테인으로 연결된 상태, 또는 이렇게 시스테인과 글리신이 붙어있는 형태, 총 3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글루타치온이 온전하게 흡수가 된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분해가 된다 해도 그것 또한 굉장히 이롭습니다. 먼저 글루타메이트라는 놈은 글루탐산이라고 불리는데, 글루타메이트의 섭취는 글루타민의 합성을 촉진하고 분해를 억제합니다. 평형상수 개념으로 보면 쉽습니다. 글루타민이라는 녀석은 보충제로 따로 섭취되고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글루타민은 근육 조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아미노산으로 근지구력과 위장 및 면역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글루타치온의 분해 산물 부스러기 1호인 글루탐산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테인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시스테인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둘 정도로 하나만 드셔도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녀석들입니다. 글루타치온이 기능을 하는 그 주된 작용에 싸이올기가 시스테인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스테인에 붙어있는 SH기는 해독제의 역할을 하므로 시스테인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세틸기를 붙여서 NAC, N아세틸시스테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2가지 글루타치온의 부스러기들은 여기 빨간 박스를 보면 글루탐산하고 시스테인이 붙은 것에 글루타치온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글리신을 붙여가지고 글루타치온이 생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로도 시스테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의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의 흡수 과정과 합성 과정을 봤을 때 3가지 아미노산 각각에서 합성하는 것보다는 2개의 형태에서 옆에 하나만 추가하는 게 일반적으로 합성되기 쉽듯이 다이펩티드로 흡수된 경우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다이펩티드 그 자체가 글루타치온의 일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적혈구 안에 있는 헤매 형태를 보면 4차 구조로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먹어서 몸 안에서 재구성되는 건 불가능하겠죠. 다만 글루타치온은 정말 단순하게 아미노산 3개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부분이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기본 환영형을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유지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글루타치온은 아세틸기가 붙은 글루타치온입니다. 아세틸화 기술이 들어간 글루타치온은 흡수가 잘 되고 혈액 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만큼 몸 안으로 글루타치온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 아세틸이 붙은 위치가 문제입니다. 이게 글루타치온으로서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아세틸화 기술은 약물을 안정화시킬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요. 아세틸이라는 녀석을 붙이는 겁니다. 자로우사에서 나온 S아세틸 글루타치온을 봅시다. 이 제품들의 설명을 보면 아세틸화 글루타치온은 혈액에서 더 안정적이며 비아세틸화 글루타치온보다 농도가 높게 유지된다고 돼 있습니다. 몸속에서 글루타치온이 더 많이 들어오고 안정적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구조를 보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SH 부분, 사이올 부분이 중요합니다. SH 부분이 말이죠. 그래서 시스테인도 항산화와 해독작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세틸기를 붙여놓은 위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세틸 글루타치온에 관한 논문을 보면 이 아세틸 글루타치온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세틸기가 분해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이 되고 글루타치온도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분해된 얘들도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세틸과 글루타치온은 확실히 흡수율과 안정성이 높아 몸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해되고 작동되는 시간이 꽤 걸리고 분해가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품 설명에서 아세틸과 글루타치온은 혈액 내에서 안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되면은 분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흡수율에 비해서 실제로 작동되는 글루타치온의 양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지 않은, 그리고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애매한 제품군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서방형 글루타치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방형은 천천히 글루타치온을 방출시켜서 이론적으로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최대로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의 의미는 알겠으나 장점이 정말 사람의 호불호를 탑니다. 솔 리서치에서 만든 SR 글루타치온은 서스테인드 릴리즈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들어간 형태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은 타이레놀 서방형입니다. 일반적인 타이레놀 시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유지가 되는데 덜 먹어도 되고 먹는 약물의 양도 작아서 독성도 적어지고 간편해집니다. 이런 방출 제어 기술들은 정확하게 SR과 CR 그리고 ER을 구분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만 그냥 막 분해되는 것이 아닌 약물 방출을 어찌됐든 천천히 방출시키고 조절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술들의 장점은 먼저 먹는 횟수를 줄이고 약물 전체를 적게 먹어서 부작용을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물이 넘지 말아야 할 농도선이 있고 내려가면 효과가 없어지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은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약처럼 위험한 것도 아니어서 SR 형태를 먹는 장점은 좀 퇴색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돈은 상관없으니 하나만 먹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나는 그냥 저렴한데 원료사는 괜찮은 걸로 하루 2번 먹지, 나눠서 먹지 하시는 분들은 서방형 글루타치온의 장점이 가격에 비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리포소말 기술을 이용한 글루타치온입니다. 리포소말 기술은 비타민C와 다른 약물들에서도 사용이 잘 되는 기술이고 상당히 좋은 흡수율을 가집니다. 전달 기술로는 정말 꽤 괜찮은 기술입니다. 다만 리포소마 시키는 기술력의 차이들 때문에 제품들 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감쌉니다. 리포솜 형태로 감싼 약물을 인지질 이중층인 우리 세포벽에 부딪히면 세포벽과 합쳐지면서 알맹이만 쏙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제품들은 오로라사와 같이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일반 가성비 제품부터 세트리아의 환영형 글루타치온을 사용하면서 겉에 감싸는 기술을 바이오글루트에서 사용한 두 가지 모두 명시한 퓨어사와 리브온의 글루타치온 등이 있습니다. 흡수율이 괜찮기 때문에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은 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화전 글루타치온입니다. 설화전 글루타치온은 이 제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글루타치온으로 혀 밑을 흡수 경로로 하여 흡수 효율을 올립니다. 글루타치온의 문제점 자체는 위장과 소장을 지나면서 분해되는 게 문제인데 애초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혀 밑을 통과해서 지나가니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단백질이나 영양소들이 우리 장내를 지나면서 소화가 되는데 글루타치온은 폴리페티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형태로 몸에 흡수시키기 위해 리포솜으로 감싸거나 다른 기술들을 이용하는데 애초에 소장과 위장을 안 지나면 붕괴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막 윽 하면서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질 때 혀 밑에 약물을 넣고 살아나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협심증 약을 복용하는 방법인데 몸속으로 전달 시간 자체가 극도로 짧고 효과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이 설화정 글루타치온은 바로 그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제품에서 홍보하는 바로는 230% 정도의 효율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이나 일부 아이어브와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녹여 먹으라고만 돼 있는데 영어판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보시면 서블링구얼이라고 혀 밑에 녹여 먹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녹이고 삼켜버린다면 그냥 일반형 글루타치온을 먹는 것과 같아집니다. 혀 밑에서 녹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먹는데 꽤 번거로운 단점이 있어 이 부분은 고려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5가지 형태의 글루타치온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일반적인 환영형 글루타치온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원하는 흡수 기술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세틸기 부착형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듯하니 이 선택지 하나만 지우시고 나머지에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고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